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난임 검사를 받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AMH, 난소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검사 결과를 통해 난소 예비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MH 수치만으로 임신 가능성을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불안감만 커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MH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요. 결과에 따른 임신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You say I should journal every day, but I don't. You say if I write things down, then I'll know myself better, but I probably won't. I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I should do to be a healthy human. That's what I wanna do, but I don't think I know how. AMH는 항뮬러관 호르몬인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의 약자가 AMH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난소의 예비능 또는 난소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의 볼륨을 보거나 생리 2, 3일째 동남포, 예비남포의 개수를 보는 것, 그리고 뭐 FSH라는 호르몬을 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게 AMH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MH는 꼭 난임 환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가임기 여성에서 많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평생 쓸 난자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6에서 8주부터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간 타고나는 거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얘가 소진이 되냐? 태어나면서부터랍니다. 꼭 배란이 되지 않아도 그게 소진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소의 기능이 안 좋거나 좋은 거는 절대적으로 다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좋게 할 수도 없고 나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난임 의사들이 맨날 제발 AMH 검사를 좀 빨리 해봐라. 그래서 안 좋으면 빨리빨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란이 안 되더라도 난자가 계속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쓸 난자가 정해져 있으니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수치인 AMH 수치도 뭐 타고나는 거고, 그럼 AMH라는 거는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내가 앞으로 쓸 난자들이 내뿜는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내가 난자가 많이 남아있으면 이 수치가 높은 거고, 쓸 난자가 적게 남아있으면 이 수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AMH가 내 나이별로 정상 수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은 생리를 하면 할수록 난자가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쓸 난자들이 계속 적어지니까 20대의 정상 수치와 30대의 정상 수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하면 AMH의 높 낮이에 따라서 내가 폐경 나이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록색 그 화살표 보시면 내가 지금 40세인데 AMH가 0.1 정도다. 그러면 나의 폐경 나이는 44.4세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이제 나오면서 AMH가 폐경 나이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문도 있고, 여기서 이제 폐경 나이를 예측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고 AMH가 낮을 때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AMH가 낮은 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조기 폐경의 위험도가 올라간다. 두 번째, 임신율이 낮아진다입니다. 이 AMH가 낮은 분들은 똑같은 용량의 약을 썼을 때 AMH가 정상인 분에 비해서 채취된 난자의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난자가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배란을 한 이후에 시험관을 한 입장에서는 AMH가 낮으면 낮을수록 임신 확률이 낮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현재 나이가 31세인데 난소 나이가 35세로 나왔다. 그러면 그거 비정상이냐? 그렇진 않아요. 정상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절대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AMH가 1.0인 경우는 무조건 난소 기능 저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AMH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는 주로 낮은 경우인데 AMH가 내 신체 나이보다 한두 살 많다고 꼭 문제가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 AMH 수치가 절대적으로 1.0인 분들은 무조건 전문가와 한 번쯤은 임신 플랜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AMH로 임신율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부정확한 해석이기 때문에 AMH가 높다고 단순히 임신율이 높고 AMH가 낮다고 단순히 임신율이 낮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관 아기의 경우에는 그게 맞아떨어지지만 자연 임신의 경우는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MH가 낮다고 너무 먼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AMH가 1.0 미만이면 무조건 난소 기능 저하예요. 근데 40세 이후면 AMH가 1.0 미만인 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40세 이후는 무조건 난소 기능 저하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40세가 넘어가면 AMH가 좋아도 저희가 난소 기능 저하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몇몇 분들은 AMH가 1.0 미만이니까 당장 시험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해석들이 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따져볼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AMH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과장돼서 해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높은 거는 난임의 입장에서는 시험관 시술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낮은 걸 말씀드릴게요. AMH가 정상 범위인 분과 그렇지 않고 1.0 미만인 32세 여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아직 난임이 아닌 상태예요. 임신 시도를 아직 2개월밖에 안 하셨어요. 그럼 이분들이 왔을 때 자연 임신 확률이 AMH가 높은 정상인 분하고 AMH가 낮은 분하고 자연 임신 확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AMH가 낮아도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생리를 하신다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배란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AMH가 정상 범위인 분도 과배란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하나 배란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혀 불리할 게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 이론상으로는 이런 이론 때문에 AMH가 낮은 사람과 정상인 사람에서 자연임신은 크게 차이가 없다가 의견 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견 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첫 영상에서 젊은 난소 기능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환자가 엊그저께 정말 초진으로 오셨어요. 32세셨고요. AMH가 0.65라고 다른 병원에서 빨리 난임센터 가보라고 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임신 딱 한 달 시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로 뭐라고 상담을 하고 보냈냐면, AMH가 낮은 건 맞고 당신이 난소 기능 저하는 맞지만 아직 임신 시도를 한 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험관 아기를 하자고 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좀 과잉 진료인 것 같다. 근데 이제 시험관을 권하는 선생님들이 잘못됐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 이 AMH는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무서우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시술을 해서 임신을 하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일단은 임신을 미루지 않을 거고 지금부터 시도할 거면 당장 시술을 고려하기는 조금 그러니 나랑 한 3, 4개월 정도 자연임신 시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AMH가 너무 급속히 떨어질까 봐 좀 겁이 나면 사실 AMH는 몇 달 간격으로 하는 게 좋다는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너무 궁금하면 한 달에 한 번 해보던가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 해봐서 떨어지는 추세가 있고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으면 시술을 해서 임신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시술을 고려해보자 하고 제가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나이가 어린데 AMH가 낮다고 해서 겁을 잔뜩 먹고 나는 임신을 못할 거야 라고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검사를 했는데 비정상 범위에 있으면 그건 무조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AMH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적절한 임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걱정되는 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또 괜찮다고 했으니까 또 주구장창 임신 자연임신 계속 쭉 시도하다가 2년 뒤에 오시고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반드시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의를 하시고 임신 계획을 좀 서두르시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반드시 시험관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AMH 1.0 이상이시면 시험관 하기를 했을 때 3.0인 사람에 비하면 난자가 덜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난소 기능이 3.0인 사람은 한 번의 채취로 6, 7개의 배아를 만들 수 있어. 근데 AMH가 1.2인 분은 한 번의 채취로 한두 개밖에 못 만들어. 그렇게 되면 임신할 때까지 AMH가 정상인 A씨는 한 번의 채취로 3, 4번 이식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의 채취로 임신할 확률이 많지만 AMH가 1.2인 B라는 당신은 한 번의 채취로 한 번밖에 이식을 못하니까 이식을 2, 3번 할 때까지 2, 3번의 채취가 필요하다. 즉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말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AMH가 높은 사람이 난자의 질이 좋냐?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같은 연령대일 때 AMH가 높은 사람과 AMH가 낮은 사람은 난자의 질은 같다고 해석하는 게 아직까진 대세예요. 물론 몇몇 연구는 AMH가 낮은 사람이 난자의 질도 안 좋고 AMH가 낮으면 그 여성에서 나온 난자로 배아를 만들었을 때 염색체 이상의 확률도 높다라는 논문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 되게 소수 논문이고요. 아직까지의 대세는 AMH는 난자의 양적인 면만 얘기하는 거지 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32세에 난자 냉동을 해놓으면 난자가 5개 나와도 5개가 다 쌩쌩하거든요. 근데 41세에 난자 냉동하면 10개가 나와도 다 삐리삐리해요. 35세 이전의 난자는 다 똑같대요. 그러니까 20대 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난자 냉동은. 누구가? 난소 기능이 정상인 사람. 난소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20대여도. 20대인데 난소 기능이 0점대인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고 실제 난자 냉동하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난소 기능, AMH 수치가 정상이라면 굳이 27살에 난자가 34살보다 좋다는 생각 때문에 27에 난자 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35 이전에만 하면 개수만 많다면 그러니까 AMH만 정상 범위에 있다면 굳이 20대에 꼭 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